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트레이스리스 대칭 텐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스리스라고 하면 여기 대각합이 0인 경우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행렬에서 대각합이라고 하면은 행렬에서 대각합은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로. 근데 이 대칭 텐서에서는 우리가 텐서니까요. 이런 대각합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트레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뭐 데피니션을 갖다가 하게 되겠는데요. 예, 먼저 뭐 데피니션을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요. 이렇게 데피니션으로 trace of QL이라고 했는데요. 대칭 텐서의 trace니까요. QL의 대각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임의의 두 개의 KK 같은 위치죠. 위치에 있는 것에 두 개의 같은 값을 연속으로 해서 모든 K에 대해서 시그마 하는 것이 트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렬에서는 이제 보통 이게 두 개밖에 없죠. 나머지 항이 다 없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A, 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해서 I에 대해서 모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제가 K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한다면 KK로 그래서 이제 뭐 K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트레이스가 되겠는데요. 똑같이 이제 연장해서 확장해서 정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먼저 대칭 텐서부터 한번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칭 텐서 QL에 대해서요. QL이니까 여기 있는 R 벡터의 입력도 L개를 받겠죠. 그렇게 해서 하고요. 이제 우리가 대칭 텐서 제가 먼저 올린 영상에서 대칭 텐서는 그 동차 다항식하고 L차의 동차 다항식하고 1대1 대응이 된다고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LR과 QL이 1대1 대응이 되고 그 값이 같아질 때 이런 식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QL과 FL은 그래서 같이 이제 묶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R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 하면 X, Y, G 이렇게 세 개 놓을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n개를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슈퍼스크립트로 해서 위첨자리 형식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x2 해서 xn까지요. 이렇게 입력이 있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제 알팩트를 갖다 입력으로 FL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이제 함수 형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x1, x2, xn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제가 먼저 번 영상에서 올린 거 참고하신다면 Q 대칭 텐서의 i2부터 i까지 이거랑 슈퍼스크립트로 해갖고요.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 컨벤션, 서메이션 컨벤션 형태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컨벤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면은 간단하면서도 때로는 이제 너무 단순해서 쉬워 보이면서도 가끔 이제 놓치기 쉬운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단순하고 표기가 그러면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서 저는 쓰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좋은 표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컨벤션으로 하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면 이제 FL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라플라시안을 갖다 하게 되면 L차의 동차 다항식이 라플라스에서 이제 제로가 되면 이제 조화 다항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라플라스를 해주겠습니다. 라플라시안을.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라운드 x k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f에서 k는 1부터 n까지 되겠죠. 모든 변수에 대해서 해줘야 되니까 2차 미분을. 그렇게 되면 이거 갖다가 이제 이런 아인슈타인 컨벤션에서 이제 우리가 저희가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례라 에서 보면은 비례라고 썼죠. 여기 비례라고 썼습니다. 요거에 비례한다. 그 상수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Q 첨자로 해서요. 예, 밑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KK를 이미 우리가 대각합을 할 때요. 임의의 두 개를 갖다가 같은 어떤 K를 갖다가 정하고 나머지는 픽스 고정된 값으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1, I2, I 대해서. 그렇게 해서 K에 대해서 쭉 더해주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갖다가 서메이션 컨벤션을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I1, I2, 그다음에 IL에 대해서 이제까지 집어넣어서 서메이션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X, I1, I2, IL은 이 순서 곱해진 순서가 달라져도 같은 항이 되죠. 텀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거 갖다 이제 고려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대칭 텐서가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같아지는데 Q는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칭 텐서라고 했기 때문에 텐서 중에서 그래서 모두 같아지게 됩니다. 사실은 K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그거 갖다가 순열을 돌려도 이거 첨자를 순열을 돌려도 그 값들은 모두 같아지기 때문에 순열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위치를 갖다 고정시켜 놓고 딱 임의의 K의 위치 두 개를 갖다 정해 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서메이션을 갖다 쭉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 서메이션에서 그렇게 해서 K에 대해서 위치를 고정시키고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서메이션을 돌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순열을 돌려도 되고요. 일단 여기서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식을 이해하신 다음에 K는 1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다 위치를 갖다 바꾸는 것은 바꿔도 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일정한 상수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비례한다고 해서요. 여기 보면은 이제 Q 이거 보시면은 이 식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자 표시를 뭐 I1, I2, K에서 이제 IL까지 이제 이미 K 위치가 K를 갖다 두 개를 정했어요. 그래서 순열의 개수를 갖다가 이렇게 정했죠. 이제 I1, I2, IL의 값은 아래에 위치 K 위치를 갖다가 해놓고 I1, I2, IL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값을 갖다 하나씩 딱딱 집어넣어서 순열을 돌리는 거예요. 이미 I1, I2, IL에 대해서요. 이제 그 이미 이제 그래서 IN, I2, IL은 1부터 n까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값을 갖다 정해서 고정된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순열을 돌리면 이제 순열의 개수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타우라고 순열을 갖다가 이제 이런 타우라는 표시로 쓰고 거기에 개수를 갖다가 이제 앞에다 n을 써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K는 이제 1부터 n까지잖아요. 근데 1이나 2이나 3이나 n일 때나 모두 이 순열의 개수는 같아집니다. 이제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n타우라는 어떤 특정 모든 같은 값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n타우라고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왜냐면 요것을 했을 때요.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하기 전에 이제 I1, I2, 뭐 IL 거기 있는 값들을 갖다가 이제 픽스를 시키고 위치도 이제 K의 위치도 픽스를 시킨 다음에 일단은 이제 I1, I2, IL 그 값은 픽스가 되어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K 위치를 갖다가 바꿔줘요. KK 두 개 같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순열을 시키는 거예요. 위치를. 그래 바꿔줘도 K는 Q가 어떻게 됩니까? 대칭 텐서니까 I1, I2, IL이 모두 같은 값을 갖게 되면 이 순열은 순서는 상관없죠. 대칭이기 때문에. 즉 조합으로서 한 개의 의미를 갖듯이 똑같이 이제 그런 식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대칭 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값들이 다 갖게 되죠. 그 개수가 이제 순열의 개수로는 이제 n타우죠. 그 개수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Q로.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요. K의 위치를 갖다가 이제 위치만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위치를 바꿔주지 않고 임의의 위치 K를 갖다가 이제 K랑 K의 위치 두 개를 갖다가 임의로 고정시켜 놓고 이거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순열의 그 위치 바꾸는 거는 이제 순열의 그 개수를 갖다 곱해주는 걸로 이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X 이제 요거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I1, I2 이제 해놓고요. 그 값들이 실제 당식은 모두 같은 것이니까요. 그 텀으로서는 이렇게 놔두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굳이 이제 쓰게 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 이거는 x1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값들 이거 이 곱해진 것의 순서를 갖다가 순서를 갖다가 해도 그 값은 같아지죠. 같은 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x1, x2, xn까지 해서 이것이 a1개, a2개, an개 해서 a1, a2, an은 l-2개 해서 총 이제 두 개, 왜냐면 두 번 미분했으니까요. 개수가 이제 l-2개가 됐죠. 두 개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l-2개가 되는 식으로 이제 식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n타우로 해고 곱해지고 요거 항은 여기서 이제 i1부터 i2, l-2까지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l-2라고 썼는데요. 여기서는 i1, i2, il이니까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좀 엄밀하게 쓴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뭐 m이라고 쓰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개수가 l-2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썼는데요. 여기서 한번 쓴다고 하면은 좀 더 엄밀하게 한다고 하면 l-2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그 값과 일치시켜줘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여기 단지 i1, i2, il이 그냥 1부터 n까지 어떤 값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이제 그것에 의미를 준다면은 조금 이제 엄밀하게 조금 엄밀성을 좀 줄여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i1, il에서 l-2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k가 두 개가 빠져서 제가 l-2로 쓴 건데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m이라고 해서 이제 안 쓴 기호가 하나가 이제 m이니까 m이라고 쓴다고 하면은 i2, i2, im이죠. 그래서 해놓고 엄밀하게 쓰다 m은 1부터 L 사이에 어떤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돼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어떤 식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특정하게 K 위치가 어느 건지 제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M이라고 쓰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다 이제 M으로 바꾸겠습니다. M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여기 하면은 M,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i to i 해서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는 개수는 l-2개는 맞죠. 이거는 이제 l-2개는 맞습니다. 여기서는요. 이거는 요거는 l-2개는 두 개가 없어졌으니까요. 미분해서 두 번 미분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타우가 되고요. 여기서 해서 이게 이제 대칭 태소니까 QL이 대칭 태소니까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값들이 다 여기 첨자 돌려서 같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해서 I1, I2에 대해서 이제 I2 나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가 다 모든 가능한 경우들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굉장히 그거 갖다 간단하게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표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해서 여태 그 라플라시안을 갖다가 FL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K 값에 제가 그 K 값에 상관없다고 값이 항상 똑같잖아요. 그래서 n타고라고 제가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다 돌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K에 묶여 있지만 그 표기법을 달리해서 K를 갖다가 상수니까 이게 K의 K 값에 상관없는 값이니까요. 앞으로 시그마 앞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n타우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이거는 다항식의 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 부분을 갖다 좀 잘 이해하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FL이 이제 동차 방식을 넘어서 이것이 이제 조화 방식일 때, 즉 는 0일 때라는 거죠. 라플라스시안 FL이 제로인 거죠. 제로인 경우 즉 하모닉 다항식이라는 거죠. 조화 다항식이면
이렇게 이제 모든 그 항의 앞에 있는 것이 항상 항상 그래서 0이 성립한다는 거죠. 항등식의 개념이니까요. 방정식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해서 요것은 이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n 이 값은 0이 아니니까 요것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위치 k, 여기 k 위치를 정하지 않았어요. 임의의 위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의의 위치 k 값, k의 위치 이 두 개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합하면 0이 된다는 것이 여기서 도출이 됐죠. 사실 이제 여기 할 때 우리가 당시에서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똑같은 것이 없는 경우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x, y, g 이런 식 이 항이 있다고 하면 이 항은 x를 두 번 하면 제로가 돼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라운드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을 했다든지 또는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을 했다든지 하면 다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의 의문을 갖고 있었다면 이 표기법에서 제로가 돼서 이 표기법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표기법에서요. 표기할 때 그거는 이미 제로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그마 항의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굳이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0이 아닌 어떤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라플라스를 하게 되면요. 라플라스 연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없어지고 L-2개만 남게 되는 거죠. L-2개가 남지 않는 것들은 다 제로 그 개수가 0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렇게 돼서 하면 이제 여기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데피니션에서 트레이스 오브 QL이라고 하면 이걸 트레이스라고 정의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의 트레이스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행렬의 개념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오브 QL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것이 트레이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QL. 그래서 그 값이 0이 된다. 조화 방식일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대칭 텐서의 트레이스가 0이 되는 경우는 대응되는 동차 다항식이 조화 다항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리했는데 이미 알고 있듯이 1차 동차 다항식과 대칭 텐서는 1대1 대응 관계인데요. 동차 다항식이 조화 다항식이라는 의미는 대칭 텐서가 트레이스리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트레이스리스라는 것은 대각합이 0이다. 0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고 대칭 텐서가 트레이스리스가 되면 동차 다항식이 조화 다항식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해보면요. 한번 예시로 이기젠플을 한번 풀어본다면 우리가 3차의 동차 다항식인데 이것이 동차 다항식이 이제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일부러 이런 식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QL 형식으로 대칭 텐서 형식으로 나타내기가 쉬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경우에 요거 한번 제가 여기서는 표시를 안 했지만 이런 동차 다항식이 여기 미분해 보면 라플라시안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라플라시안이 되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가 조화 다항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Q3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QK를 갖다 앞에 두 개 위치를 정해놓고 3을 정해놓고 해봤습니다. 쭉 해보면 0이 나온다고 알 수 있어요. 이런 3KK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해서 쭉 더해봐도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K는 1부터 3까지 해서 K3K 하면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Q1KK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면 Q1, Q122, Q123인데 그 값들은 없거든요. 이미 제로로 해서 다 없어진 것들이죠. 없어지는 것들로 해서 합이 0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경우들 예시를 살펴보면은 저기 앞에 살펴본 내용들이 맞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대칭 텐서를 갖다가 대칭 텐서와 조화 다항식이 연결이 되어 있고 1대1 대응인데
만약에 동차 다항식이 그 조화 다항식이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칭 텐서 또한 트레이스리스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한번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두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물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적 의미에 대한 것도 차츰차츰 기회가 되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